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포츠인문학 TV 시청하고 계시고요. 우리 스포츠인문학TV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여러분들 그 특강을 준비해서 오늘은 제 3강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주변에 보니까 좀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이 우리 특강에 대해서 아주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특강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작은요, 제 질적 연구 강의를 경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질적 연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학원에서 뭐 10년 넘게 그 질적 연구를 계속 강의했는데요. 저는 뭐 제가 근무하는 그 대학의 대학원 외에도 한 2대학 정도의 대학원에서 이 질적 연구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리키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좀 해줬는데요. 이러한 어떤 저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대학원생들이 왜 질적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이 특강에서 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양적 연구에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대학원생들한테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 양적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인간 행동의 의미와 목적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아주 유명한 또는 저명한 이론이라고 해도 인간의 경험을 완전히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인간의 경험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질적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만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경험의 그 근원 또는 그 근저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심을 질적 연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뭐 두 번째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질적 연구 자체의 재미 때문에 이들이 질적 연구에 대해서 더 몰입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질적 연구에 입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어렵고 곤란한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다시 물어보고 다시 듣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거죠. 내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에 대하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알게 되고 이해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책에 없는 것을 알므로 통해서 엄청난 즐거움을 깨닫게 되죠. 네, 많은 대학원생들은 그 질적 연구를 하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한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양적 연구에 획일화된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 어떤 이론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달리 현장 중심적인 질적 연구에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 통섭이라는 개념이 대두돼서 그렇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섭의 그 이슈를 갖고 본다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이러한 연구 태도가 결국은 좋은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겁니다. 꼭 양적 연구만이 다가 아니고 또 질적 연구만이 다가 아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서로 균형 있게 우리가 연구를 분석하는 데서 적용한다면 아주 좋은 연구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현상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설명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은 양적 연구가 됐건 또는 질적 연구가 됐건 연구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섭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대학원생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적인 방향. 네, 여러분들. 이 통합적 방향. 지금 여기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합적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그 질적 연구를 이해하는데 우선 몇 가지 또 기본 개념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지만 질적 연구를 잘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는요, 질적 연구가 진행되는 또는 일어나는 그 영역을 사회 세계라는 것이죠. 영어로 social world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가 발생하는 그 바탕은요, 사회 세계입니다. 이는 실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세계는 영어로 뭐죠? real world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와 사회 세계는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 이철수는요, 35세에 키 175, 몸무게 75kg, 그리고 이남 일녀 중에서 차남이고 군대를 갔다 온 군필의 체육교사입니다. 그런데 사회 세계에서는요, 이철수는 김구자라는 우리 어머님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하다경이라는 와이프의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이강이라는 두 명의 아이를 둔 멋진 아빠입니다. 이렇듯 실제 세계와 사회 세계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실제 세계라고 하는데, 사회 세계는 바로 이런 의미로 구성된 세계를 우리는 사회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실제 세계는 객관적으로 키가 얼마, 재산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근데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성.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적 연구에서의 개념 중에서 이런 사회세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수치나 통계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나 통계치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3강에서 중요한 것은 질적 연구가 좋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질적 연구는 그 숫자나 통계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적 연구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풍부한 기술이나 서술을 좋아해서 풍부한 기술을 통한 묘사를 좋아하는 연구가 바로 질적 연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컴퓨터나 그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이런 것들보다는 연구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봐야 되는 것을 만약에 관가하고 지나간다면 그 연구는 결단코 좋은 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면담 도중에 침묵이 흐르고 어떤 분위기가 딱딱하게 느껴졌을 때 연구자가 이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 그 연구자의 연구는 좋은 연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바로 연구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멋진 자료와 풍부한 기술을 통해서 현상을 철저하게 묘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연구법이기도 합니다. 질적 연구를 택하게 되는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 질적 연구를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대학원생들이 많이 저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질적 연구자인 이제 그 크래스웰 같은 학자의 개념에 의하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 나왔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연구 문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 문제의 특성.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반드시 적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연구 문제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뭐 이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주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필요한 주제입니다.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흡연을 많이 합니다. 이 주제가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거야?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삶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이들의 성향과 동태를 파악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계량적 연구를 하면 몇 프로 초등학교 6학년이 흡연하나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질적 연구는 뭐죠? 그들 안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죠. 왜 흡연이 일어나게 되고 이 흡연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술, 그게 바로 질적 연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윤리적 측면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연구 참여자를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주제 자체가 탐색되어져야 할 때 바로 질적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현상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게 감염이 돼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우리 삼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일지. 이러한 현상들을 이론으로 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이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없을 때 현상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때 우리는 주제 자체의 탐색 이런 상황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연구 참여자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될 때 연구 참여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환경 내에서 연구를 해야 할 때 질적 연구를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로 등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빼거나 넣거나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크레스웰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맥락을 본다면 질적 연구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질적 연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야말로 바로 자기 성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의 저명한 학자인 그 김영천 교수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쓸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가? 이 고민은 1994년부터 1996년 박사 논문을 쓰는 작업 과정에서 나를 무척이나 괴롭혔다. 특히 책으로 가득 찬 미국 대학 도서관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과 논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였던, 그리하여 복사기 앞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자료들을 복사하는 나를 보고 있던 또 다른 나, 셀프가 그런 나를 경멸할 때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김영천 교수님이 진주교육대학의 김영천 교수님이 아니 뭐 뛰어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질적 연구자 중에 한 분인 이 김영천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 박사 논문 쓸 때에 바로 그 소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자료만 출력해놓고 복사 실컷 내고 남의 거를 무조건 가져와서 내 논문을 쓰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바로 저를 질적 연구로 이끌게 되고 질적 연구 이런 특강을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적 연구의 주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요. 2015년 1월에 출간된 저널 오브 코스탈 리서치 SCI 저널인데요.
이 연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두됐을 때 거기서 너무나 침통한 심정으로서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본 논문에서 쓰여진 기법이 바로 CIT라고 하는 질적 연구 기법이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그 비치에서의 안전, 세이프티라는 컨셉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논문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아이디어를 냈죠. 질적 연구를 꼭 일상에서만 아이디어가 생기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명동에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이들은 왜 한국에 오게 될까? 이러한 어떠한 의문점을 갖고 접근해서 한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한류와 내 전공과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래서 쓰게 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연구는요,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우리 세월호의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을 갖고 질적 연구가 하나 진행이 되고, 또 양적 연구라는 것도, 그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와 상관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문점을 갖고 내 연구 테마를 발견해내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연구 주제는 곳곳에 널려 있다. 이게 연구자의 중요한 자세란 측면에서 본 연구를 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질적 연구가 어떠한 연구 주제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강의를 해봤고요. 오늘 제 3강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학습하셔가지고 좋은 질적 연구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